남문중학교 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길이, 높이, 부피에 관한 활용,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바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영국의 과학자 혹은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를 추해 무게의 정비례함을 알았다. 되게 힘드네. 정비례함을 알았다. 이제 길이가 25cm 용수철에 2kg짜리 축 매달았더니까 1cm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단 추의 무게를 x, 용수철의 총 길이를 y라고 할 x, y 사이의 관계식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왜? 일단 우리가 y는 으로 시작하는 함수의 형태를 아니까, 함수식의 형태를 아니까 y, 용수철의 총 길이는 어떻게 나타내져요? 처음 원래 이미 가지고 있는 길이가 몇 cm야? 그렇죠? 25cm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x는 뭐라고 했어요? 추의 무게라고 했어요. 보자. 2kg짜리를 우리가 매달면은 몇 cm가 늘어나요? 그렇죠? 1cm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xkm, 킬로그램. 그래서 1kg을 우리가 매달면은 얼마만큼 늘어날까요? 그렇죠? 0.5cm만큼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용수철 x를 이 무게라고 놓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우리가 1kg짜리 매달 때마다 0.5cm씩 늘어나는 용수철, 이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따라 말이 굉장히 많이 꼬이네요. 하지만 다시 찍진 않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86번이에요. 26cm 향초에 불을 붙여 12cm만큼 남았을 때 불을 끄려고 한대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네, 이만큼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향초의 길이가 매분 0.4cm씩 줄어든다라고 할 때 몇 분 후에 불을 꺼야 되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함수식만 세우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보자. 26cm인 향초인데 얘가 12cm가 될 때 끄려고 한대요. 몇 cm 태우겠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14cm 태우겠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매분 0.4cm씩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0.4에다 몇을 곱해야지 14가 나올까요? 라는 문제와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식으로 세운다라고 하면 14는 0.4x다라고 해서 이제 x의 값 구해주면 되겠죠. 14 곱하기 얘는 10분의 4와 같으니까, 즉 5분의 2와 같으니까 넘어가면서 역수 2분의 5 해주면 약분해서 7호 35다. 그 말인즉 뭐다? 35분 후에 불을 끄면은 되겠다라는 문제겠죠. 네. 88번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거리, 속력, 시간 그런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거속시 기억하죠? 거속시. 거속시. 그렇죠? 이거 선생님이 많이 했는데 이걸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얼마나 쉽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계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y는 뭐다 라고 이제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y가 뭐예요? 수심. 이건 뭐예요? 거리. 우리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속력과 시간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속력이 3200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x초로 한다고 했으니까 x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쉽게 풀려요.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쏜 다음에 되돌아올 때까지니까, 그렇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갈 때의 거리가 y, 그렇죠? 이 거리가 y, 돌아올 때의 거리도 y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한 총 거리는 y가 아니라, 그렇죠? 2y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주면은 y는 1600x다라고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0번. 부피는 같지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원기둥 모양의 ABC가 있다. 여기에 이제 x분 동안 물을 받는다. 그렇죠? x가 분이네. 그리고 높이를 ycm라고 한다. y는 높이네. 이제 보기에서 이제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보자. A분의 용기 A의 부피가 가장 크다? 맞을까요? 보자. 일정한 속력으로
A, B, C의 일정한 속력으로 X분 동안 물을 받는다. 그렇죠? A, B, C에 우리가 물을 다르게 넣는 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물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부피가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요. 그 내용물의 양은 똑같은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틀렸다. 용기 A의 그래프가 Y축과 가장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X축, Y축인데 X가 이제 분이고 이제 Y는 뭐다? 높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Y축과 가장 가깝게 되려면 어떻게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부는 짧은데 높이가 높아지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부은 거에 비해서 높이가 더 많이 높아지면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현 가능하려면은 모양이 A, B, C 중에 어떤 게 이런 모양이 될까요? 맞아요. 바로 A가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밑넓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우리가 붓는 족족 높이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높이가 빠르게 높아질수록 어떻게? 이 오른쪽으로 가는, 분 쪽으로 가는 그 양보다 올라가는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Y축에 가까운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맞다. ABC의 그래프 정비례 함수이다. 맞다. 그렇죠? 우리가 물을 1배, 2배, 3배 넣을 때마다 그 높이가 1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정비례다. 용기 B의 그래프의 비례상수가 가장 크다라고 있는데 이 비례상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알려주면 Y는 AX라는 우리 정비례 함수에서 그렇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비례상수라고 해요. 우리가 비례상수가 크면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 Y축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Y축과 가장 가까운 그래프를 갖는 용기가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A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B는 아니다. B분 후의 용기 B 그래프 Y 값이 가장 크다. Y 값이 가장 큰 건 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도 틀렸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옳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